이번 주 뉴스를 미리 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매주 월요일의 코너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첫 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아니 뭐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미션을 좀 드렸는데 네.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전달해 주실 걸로 믿고 네. 9월 셋째 주 정치권 기상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기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전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이후에 뭐 개각이 좀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일 12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좀 겹친 날인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한 날이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호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예, 이번 주는 그냥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게 그 외교안보하고 이제 국내 정치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네. 일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 이번 달 국내 정치권이 굉장히 파동을 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안 나갈 가능성이. 예,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어제부터 들어놓은 것도 다 예. 그런 거 아니겠는가. 사전 포석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기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대선 공작 게이트 TF까지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조금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좀 그 주말 내내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문재인 검찰에서 명백히 사건을 덮은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문재인 당시 검찰이 이걸 좀 뭉갰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희들은요 이번 그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공작 카르텔 요게 공작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 했잖아요. 요번 거는 공작 카르텔이에요. 공작 카르텔인데 요게 이제까지 보면요 뭐 정경유착이다 또 뭐 검언 유착이다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임들이 있었잖아요. 네. 요번 건 뭐냐면 정경검언 사자 유착입니다. 정경검언 유착. 예, 사자 유착. 네. 정은 뭐냐? 예. 이재명 세력. 예, 그다음에 경은 뭐냐? 김만배 등 그 민간 사업자 일당. 예. 아, 그다음에 검은 문재인 시절에 검찰. 정치 검찰. 뭐 이제 그 언론 요번에 가짜 뉴스 다 퍼다 나른 그런 매체들 정경 검언.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문재인 시절에 그 검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JTBC 이게 일단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JTBC가 이제 작년 2월 21일 날 그 방송했고 28일에 또 방송을 네, 했는데 두 번 했죠. 그 두 방송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전해인 2021년 11월 19일에 남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때 거짓 진술을 해요. 예. 윤석열 커피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 예. 그리고 나서 닷새 후에 조우영이 또 조사를 받는데 조우영은 윤석열 커피는커녕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는커녕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근데 JTBC가 지금 어떻게 해명하고 있냐면 19일 그 남욱 피의자 신문 조서 네. 그다음에 25일 조우영 신문 조서 이거 두 개를 다 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때 그 보도하는 거 보면 화면에 그 신문 조석을 막 보여주거든요. 네. 형광펜 막 딱싹 거갖고 그 주요 부분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JTBC가 이 15, 남욱 것만 그냥 보도를 했잖아요. 조우영 거는 싹둑 잘라먹고. 두 개를 다 입수를 했는데도. 그렇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예, 진술이. 그럼 어느 쪽이 참이고 거짓인가? 언론이 그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조우영 거를 완전히 키를 시키고 남욱 것만 마치 진실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네.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 검찰에서 두 사람을 12월에 같이 부릅니다. 대질신문을. 대질신문을 해요. 거기서 이제 이 남욱이 이 깨갱을 합니다.
그때 그거는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를 조우영한테 들은 얘기인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했다. 내가 그때 그 진술. 네. 그래서 그 진술을 배제합니다. 검토했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JTBC가 그 앞에 11월 19일 남욱 또 네. 11월 24일 조우영 그거를 신문 조서를 입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대질 신문한 것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를 입수했다면은 그러면 네. 그것까지 입수해 놓고 그렇게 방송을 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정상적인 언론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인터뷰한 당사자 뭐 네. 신학림 씨나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보도한 언론사 대표까지 청문회에 부르자 뭐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야당이 응하지는 않겠죠. 근데 예.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질 신문한 그 조서 네. 그것도 JTBC가 입수를 했는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있다. 왜냐하면 그 전 것도 했는데 그거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해놓고 그렇게 방송을 내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언론임을 포기한 정치 공작 기관이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게 계속 궁금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도 계속 질문을 해보고는 있는데 네. 민주당 배우설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정경 뭐 검언 유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배우설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수혜를 보는 건 맞는데 배우설까지 이어지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김만배 씨와 이재명 그룹은요, 이게 이제 2021년 얘기 아닙니까? 예. 훨씬 훨씬 그 전부터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도 비슷한 공작을 했잖아요, 그때. 네. 그때 상대 후보인 신영수 후보 가짜뉴스 하나 만들어달라. 나중에 천화동 7호의 그 주인이 되는 배성준, 당시 2014년 때 YTN 법조팀장, 김만배가 그 배성준한테 부탁해갖고 가짜뉴스 만들었잖아요. 경쟁 후보. 예. 그리고 거기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력이 있다. 네, 그럼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JTBC가 입수했다고 하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수가 안 되는 겁니다. 보자고요. 검찰 내부의 그 전산망 있잖아요. E 플러스. 네. 여기에도 그거는 등재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검사 말고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사건의 변호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 보자고요. 남욱과 조우영은 완전히 다른 진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욱 변호인도 그걸 정보 공개를 하고 받아내고 조우영 변호인도 받아내고 그래서 그걸 또 JTBC에 주려면요. 자기 의뢰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욱과 조우영이 동의하에서 주는 거죠. 변호사 마음대로 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욱도 그 JTBC에 줘. 조우영도 JTBC에 줘. 그래가지고 JTBC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보면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여요. 수사팀을 통해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팀의 누군가가 그걸 예. JTBC에 빼준 거 아니냐. 빼줬다면 이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거야말로 이 검언 유착이죠. 그야말로 검언 유착이죠. 그건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네. 하니까 아마 좀 뭐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돌아가 네. 볼게요. 이제 지난 토요일에 올 들어 5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뭐 몸이 좀 안 좋은 상태, 단식이 워낙 길어져서 그런 기력이 약한 상태인데도 정치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출석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출석하는 장면이요. 딱 보니까 미리 각본을 다 짜고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뭐 추가 조사를 내일 한 해 만에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건강 상태면 저녁 6시까지만 받고 12일에 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계속 뭐 그냥 시간 끌기식 조사하다가 일방적으로 12일 또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거는 폭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진술조사에 날인 안 한 것도 예. 이게 한 100여 페이지 되니까 한 3분의 1 읽다 보니까 하도 틀린 데가 많아가지고.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런 얘기라던데. 근데 이제 검찰 측에는 어디가 틀렸냐. 당신 얘기한 것 중에서 누락된 거 있으면 얘기하면은 거기다 보강해 주겠다. 그런데 그거 얘기조차 안 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딱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검찰 딱 조사 시작되면요. 영상 녹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네. 근데 영상 녹화 제도라는 게 왜 생겼냐면요. 과거에 뭐 그 조사하다 검찰이 막 때리기도 하고요. 막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영상 녹화를 해두면 나중에 검사들의 그런 행위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영상 녹화 제도가 생긴 건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부를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거부한 거예요.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내일 조사, 추가 조사도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이재명 측에서 먼저 얘기했는지, 검찰의 일반 통보인지, 네. 그다음에 진술 조사에 날이 안 한 것도 뭐 때문인지, 그게 녹화가 돼 있으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잖아요. 조서에 뭐 이상한 것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영상 녹화만 돼 있었으면은 뭐 다 확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부한 게 뭐냐? 그 증거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작심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뭐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검찰 향해선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단식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그러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 즐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누가 뭐 국민들의 다수가 뭐 민주투사라고 그 옛날에 1983년에 김영삼 야당 지도자 단식 그다음 1990년이니까 김대중 그때 야당 총재 단식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비장감 이런 게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희화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가 이거 같아요. 이번 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본회의가 있어야지 무슨 보고도 되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하고. 표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1일하고 25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18일, 20일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요. 18일은 박광원 민주당 네. 원내대표고 20일은 20일은 윤재옥 예. 그 되겠는데 그러니까 21일에 체포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거대로 못 가게끔 하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추석 전에 본회의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그러면 10월로 넘어가면 10월이요. 16일부터 국정감사가 있어요. 18일 동안. 네. 그 10월에 그 본회의가 잡힌 게 31일 날 네. 내년도 예산안 그 설명하러 정부 측에도 오는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 12월 31일이고 11월에도 보니까 이제 본회의가 며칠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요번 것만 어떻게 넘겨놓으면은 네. 시간을 상당히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번다. 왜냐면 본회의 일정이 없으니까. 예. 좀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고심이 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검찰이 고심이 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조사가 내일 안 그 이재명 대표가 내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사 없이 그냥 영장 청구할 것인지 옛날에 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구속영장 바로 청구했잖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예. 이제까지 알려진 것은 지난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백현동 그 건하고 지금 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병합을 해서 한 번에 친다. 원래 영장 청구를 다 조사 마치고 나서 함께 하려고 했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의 원래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이재명 꼼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꼼수? 예, 왜냐하면 뭐냐면은 그거를 조사를 이제 쌍방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현동하고 같이 그 영장을 치잖아요. 그럼 25일 날 이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부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부결될 가능성이라면은 뭔가 이탈표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어제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농성장 찾아서 이 대표 그렇죠. 좀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고 예. 앞서 보면은 이제 친문계 전해철 그렇죠. 의원도 갔었고 사실 당내는 좀 결속하는 모습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격려 전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탈표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저렇게 뭐 목숨 걸고 단식까지 하고 뭐 몰골이 저렇게 됐는데 꼭 그냥 그 구속시켜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갖고 네. 요번에 부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12월 9일까지 이재명 대표는 시간을 벌어요. 12월 9일이 정기국회 100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근데 네. 같은 회기 내에 동일 사안으로 두 번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백현동하고 쌍방울을 같이 합쳐서 치게 되면요. 그래갖고 부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또 구제불능의 방탄 정당이다. 요건 얻어먹겠지만 구속
구속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러면 12월 9일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백현동은 백현동대로 영장을 치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영장을 치고 각각 치는 영장 이거를 지금 아마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보관께서 좀 장기 예보까지 해주셨는데 영장 청구 뭐 시점 같은 건 저희가 좀 다음 주에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순방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당장 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도 오늘 아침부터 한다고 하고요. 벌써부터 개각설이 나오고 있긴 해요.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국내를 비웠다 보니까 개각설에 있어가지고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설명하긴 했는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개각은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네. 하여간 뭐 약간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체득하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그러니까 네. 이른바 문책성 개각. 아, 그러니까 경질이죠. 장관 중에 안 맞는 장관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네. 이 사람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그 문책성 개각이 있고요. 총선에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얘기되는 사람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뭐 박민식 보훈부 장관, 네. 뭐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차출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용 개각과 그 제가 앞에 얘기한 문책성 개각은 나눠봐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관들도 그렇고 용산의 그 수석들이나 뭐 이런 것도 총선용 개각은 한 연말 돼야 될 것이다. 총선용 개편은. 네, 그러면은 문책성 개각설이 나오는 네. 일부 부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거는 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뭐 지금 국방부, 여가부, 문체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네. 그런 데는 뭔가 이제 뭐 1년 넘게 지금 1년 한 4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 그 실적 뭐 이런 것들 충분히 평가할 만한 시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되는 데는 바꿀 만한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유인촌 지금 현재는 대통령 특보인데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 좀 뭐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 네, 때 네. 이미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고요. 그랬죠. 특히나 이제 문화체육부는 좀 문화인이 하던가 체육인이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화 쪽이 더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유인촌 장관은 이제 그 문화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박보균 장관은 이제 언론 출신 아닙니까? 물론 이제 네. 문체부 업무 중에 언론 부분도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하죠. 그런데 하여간 이제 유인촌 전 장관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조직 장악력도 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확실하게 좀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 이런 게 있고 국방부 장관 뭐 신원식 이제 삼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보면요. 페이스북에 쭉 아주 굉장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 야당과 싸울 줄도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의원이에요. 그렇죠. 원래 대선 때는 신원식 의원이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 캠프를 좀 도운 걸로 아는데 이후에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뭐 조언을 하는 뭐 그런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신원식 의원님하고 조금 약간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비례대표잖아요. 예. 비례대표 되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네. 그거는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달라. 네. 같이 일해보니까 자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 비례대표 빚진 거 갚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끝나면은 자기는 독립해서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돕겠다. 그런 얘기를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거론된 두 분 발표 시점이 좀 궁금한데 네. 사실 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지금 뭔가 이제 이 대선 공작 게이트도 좀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 전에 뭔가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할 수 있는 이슈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언제냐의 문제지 네. 그쪽으로 가는 것은 이미 뭐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 예. 근데 타이밍이 언제 발표되느냐. 근데 이거 발표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경 공작 카르텔 유착 사건이 그게 뭐 상대적으로 덮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소식도 외교 안보 분야 쪽 예.
뉴스도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이제 10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냐 이게 네.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열차 타고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네. 11일부터 움직임이 좀 포착될 수 있다. 이런 네.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그 당연히 포착되죠. 그리고 그 이제 위성으로 보면 다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착이 되는데 이제 김정은이 그 열차 타고 가면요, 그 김정은이 탄 칸은 이제 방탄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뭐 안에 뭐 느는 직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네. 방탄차 자체가 특수 재질로 이거 다 저 덮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블라디보스톡 그 한경북도 마지막으로 해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4시간은 좋게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무거워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철로가요. 북한 철로랑 러시아 그 철로랑 이 철로의 이 폭이 다릅니다. 북한은 표준계. 그다음에 러시아는 광계에 좀 더 넓어요. 그래갖고 네. 그것도 이제 전환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마도 뭐 출발하면은 바로 뭐 미국이나 이런 정찰 위성에 다 포착이 될 겁니다. 지금 뭐 G20 정상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여러 차례 환담도 하고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뭐 일본까지 해서 삼각 공조가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북러가 만나는 거 좀 어떤 결과를 낳을 거다 이렇게 각자의 필요성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포탄이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북한으로부터 이제 포탄을 가져오는 거 이게 이제 일차적인 목표고 이제 김정은으로서는요 그 이미 다 보도가 됐지만 북한이 러시아 무기 회사라든가 이런 데 다 해킹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비스무리하게 만드는데 알맹이까지 그렇게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김정은이 바라는 건 그거죠. 포탄 주고 그거 받겠다 하는 건데 푸틴이 일단 그거는 땡길 겁니다. 포탄은 땡기는데 네. 이걸 과연 주게 되면요. 앞으로 그 미국 서방 세계의 관계가 정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꼬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명색이. 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데. 근데 유엔 안보리 지금 뭐 그 결의가 여러 차례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군사 제재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특히나 이제 그 북한의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 상업용 기술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군사 기술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데서 상당한 밀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포탄은 이제 일단 땡겨놓고 그 대신 러시아가 뭘 줄 것인가에 있어서는 약간 동상이몽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지호 외무관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미리 보기 했는데 정리가 싹 된 느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